인간은 태초에 진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하죠. 아담을 만들고 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가지고 그 여성인 하와 그 이브를 만들고. 근데 이게 단지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 인간은 진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졌어요. 프로메테우스가 그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거든요.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자기가 만든 이 인간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불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그게 그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보기에는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세상에 어떤 안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멸망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수를 쓰는데, 이 어떤 직접적인 진도를 내리기보다는 간접적인 문제를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성이에요. 판도라예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림으로써 이 인간 세상에 온갖 제약이 시작되거든요. 참 그리스 신화도 굉장히 그 사고 방식이 굉장히 그 가부장적이에요. 남성 위주예요. 정상적인 건 남자고, 뭔가 어떤 지금 이 세상 온갖 죄악의 근원은 여자로부터 비롯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림으로써 이 온갖 그 죄악들이 그냥 넘쳐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또 남아있는 게 그 어떤 희망이라는 뭐 이런 것도 또 남아있죠.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 있었던 것 중에 온갖 죄악이 넘쳐남으로써, 그래서 인간 세상이 구원받는 어떤 하나의 그 건덕지를 남겨두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진흙으로 빚어졌다는 이 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리스 신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고대 신화에서도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가장 그 공평해요. 그 여화라는 신이 있거든요. 여화, 중국 고대 신화에 이 여화가 그 인간을 만들었는데, 공평하게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서도, 그리스 신화에서도, 고대 중국 신화에서도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예요. 호모, 이게 이 호모의 어원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진흙이란 뜻이에요. 호모. 여기서 이제 이 호모에서 어떤 그 따뜻한 체액을 뜻하는 휴모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고, 휴모르. 그래서 그게 유머죠, 유머. 거기에 이제 휴먼이라는, 인간이라는 단어도 파생되었죠. 다 이 흙에서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호모.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그리스 신화는 이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이루는 하나의 그 초기 그 문헌들 중에 신통기라는 게 있어요. 이 신들의 계보예요. 신들의 계보인데, 이걸 이제 일본 사람이 신통기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신신자에다가 묶을통자 써가지고 기록기자 써가지고 신통기인데, 그래서 거기 신통기, 이게 이제 참 그리스 신화는 대단해. 지금으로도 기원전 700여 년 전에
그 쓰여진 그 문헌이에요. 이 서사시 형태를 띤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신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이게 어떻게 갈라져 나왔고, 이런 그 신들의 계보를 정리한 책이 신통기죠. 이 신통기 안에 그 인간도 나오잖아요. 그 프로메테우스가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들었듯이.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져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왜? 신통기니까, 신들의 계보니까. 인간은 그냥 정말로 하찮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제우스가 보기에는 아주 그 문제덩어리죠. 그 문제덩어리니까 그 인간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 그 판도라라는 여성을 이 세상에 보내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인간 세상에는 죄악이 들끓는 세상이 되고, 그래서 이 제우스가 보기에 이 인간 세상이 이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 그 인간 세상에 홍수를 나게 하거든요. 성경에만 홍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도 홍수가 있어요. 홍수. 인도 신화에도 홍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홍수가 나게 하니까 그거를 안 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근데 그 프로메테우스한테는 자식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며느리도 있었고. 그게 이름이 아마 데칼리온가 피란가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 며느리한테 너희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엄청난 홍수가 있을 거니까 배를 만들어라.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칼리온과 피라가 그 배를 만들죠. 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 이름이 헬렌이에요. 헬렌 그러면 그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그 여자 이름 헬렌은 그것도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오디세이 이런 데서 그 헬레나라는 공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주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헬레나가 이제 그 영어 여자 이름 헬렌이 됐고, 이 프로메테우스의 그러니까 손자죠. 아들이 데칼리온과 며느리가 피라고, 그 두 남녀 사이에서 얻어진 아들의 이름이 헬렌이에요. 스펠링이 HELLEN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여자 헬렌은 HELEN이에요. 헬렌 레이디 가수 있었죠. 그래서 HELEN 이 남자예요. 프로메테우스의 손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헬렌 공화국이라고 해요. 우리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이고, 국제 명칭은 코리아지만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명칭은 그리스지만 자기네 나라를 뭐라고 일컫냐면은 헬렌 공화국이라고 해요. 이게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를 헬렌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대인들보다도 더한 엄청난 선민의식이에요. 이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을.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거보다 더 정도가 심한 선민의식이에요. 왜냐? 헬렌은
그 데칼리온과 피라의 생물학적 자식이잖아요. 둘이 그 몸을 섞어 결합해서 만들어진 자식이란 말이죠. 응? 프로메테우스의 손자고. 그러니까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네? 신의 계보를 잇는 프로메테우스도 신이잖아요. 응?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이 살기에는 너무 그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무슨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돼지의 뼈로 사람을 만들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돼지의 뼈가 돌멩이인 거예요. 돌. 그래서 그 데칼리온이 마구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피라가 마구 던진 돌은 여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가 아주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돌로 그냥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헬렌이랑은 다른 종족들이죠. 응? 출생이 다르잖아요. 출생 근본이 달라요. 응? 헬렌은 정상적인 신들의 계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그 고결한 인간들이고, 돌이 던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들은 그건 그냥 백성들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헬렌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엄청난 이게 이걸 뭐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선민의식, 좀 빗나간 선민의식일 수도 있어요. 응? 그런 게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은 굉장히 보잘것없이 태어났다. 헬렌은 좀 볼품있게 태어났지만 헬렌은 신들의 계보를 이어서 뭐 보잘것없다. 돌이 던져서 만들어진 인간들이다. 최초에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최초에는. 그래서 이런 건데, 근데 다시 이제 성경 얘기로 돌아가서 말이죠. 성경 얘기로 돌아가서 이 성경은 그리스 신화랑 차원이 다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굉장히 하찮게 정말로 그냥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주 다르죠. 성경 창세기 시작이 인간을 만든 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인간은 참 고결하게 만들어진 거죠. 아담이라는 인간을 빚게 고결하게 만들어진 거죠. 아담이라는 인간은 참 고결하게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도 만들고 아담도 만들고 나중에 또 여자도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를 쪄가지고, 하여튼 그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희성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성 들여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그리스 신화랑은 차원이 다르죠. 인간은 아주 고결한 존재로 묘사되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의 계보를 그린 인간들의 계보를 그린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그게 이제 성경에 연도가 안 나와가지고 다 추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4,000년 전이죠. 그때예요, 그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연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대략 그래요. 기원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인간들을 만드셨다. 기원전 4,000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기원전 4,000년,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셋 낳는데, 아담이 있었고, 아담의 아들이 셋이 있었죠. 카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아벨은 카인에 의해서 죽잖아요. 자기 형한테 맞아 죽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의 계보가 카인을 통해서 이어지진 않고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이어지죠. 셋. 근데 그 당시 그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냐 하면은 뭐 900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져요. 셋도 900세까지 살았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전해지니까요.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900세까지 인간이 살 수 있는가? 뭐 그 당시에 굉장히 그렇게 뭐 공기도 좋고 물도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그럴 지적 능력이 안 돼요. 그거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원전 2,500년 전에 기원전 2,5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나죠. 대략 이 연도는 지금 대략이에요. 제가 지금 대략 뭐 1,000년, 500년 단위로 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략 그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그 기원전 2000년에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죠. 저기 그 이라크 그 우루 지방, 갈대인의 우루 지방에서, 갈대아 우루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넘어오는데 그게 200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500년 끊어가지고 1500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인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500년이고, 모세가 1500년이고 기원전 150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원전 1000년에 다윗이 있죠. 다윗 대왕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데이비드.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게 이제 기원전 1000년 때예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500년 요때쯤에는 그 뭐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그 이름 기억하기 가장, 그리고 또 그 영어 이름에서도 맞는 사람으로 딱 한 명을 그냥 꼽으라고 하면 다니엘이죠. 기원전 한 500년 전 사람이에요.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대략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0년 끊어가지고 AD 그 1세를 전후해가지고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들의 계보예요. 인간의 계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성경은 인통기다. 사람인, 통, 묶을 통이죠. 인간들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계보로서 묶은 기록이다 이거죠. 인간의 계보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가 신통기라고 하면, 그리스 신화가 신들의 계보인 신통기라고 하면, 성경은 인간들의 계보인 인통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거 뭐 어디서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제가 신통기라는 걸 가지고 성경은 인통기다, 그리스 신화가 신통기면 성경은 인통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대로 기원전 4000년에 아담이 있었고, 기원전 2500년에 노아가 있었고, 또 기원전 2000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기원전 1500년에 몇 년 전에 모세가 있었고, 기원전 1000년에 다윗이 있었고, 기원전 500년 전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원 요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이게 다 한단 신들의 계보잖아요. 아니, 사람들의 계보잖아요. 물론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 되지만, 하여튼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인간이었잖아요. 다 인간들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인통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가 여기 광장이 난 이렇게 넓은 광장은 이렇게 서유럽에도 이렇게 넓은 광장이 없어요. 근데 아주 멋있어요. 저게 이제 그 아르메니아 국립박물관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정부 건물인 것 같고요. 정부 건물인 것 같고, 요것도 정부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 뭐. 근데 보통 이런 광장에는 이 동상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한 게 있는데, 여기는 동상도 없네요. 저 아르메니아 국기가 위에서 빨강, 그다음에 아주 짙은 청색, 그리고 밑에가 좀 주황색 같은 주황색이네요. 위에는 아예 레드고, 아예 레드, 그 짙은 청색, 그리고 좀 주황, 좀 옐로우에 비슷한 주황색이네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넓은 광장에, 여기 중앙에 무슨 동상을 하나 세워도 될 만한데, 분수라든지, 이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 멋진 도시네요. 여기가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제가 그 인간의 계보인 인통기, 성경에서 그 2500년 전에 그 노아의 방주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여기 어디에, 이 아르메니아, 딱 여기 예레반은 아니고, 하여튼 아르메니아와 이 튀르키예, 거기 그 국경지대에 거기 아라랏산이 있는데, 그 아라랏산 그 상 정상에 도착했다는 거죠. 거기에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 만에 홍수가 끝나고, 이렇게 거기 보니까 이제 물이 내려다 보니까 거기가 산 정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산 정상.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이 국장에 보면은, 국장 있죠, 국장, 그 나라의 어떤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나라의 문이, 그 국가의 문양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문양에 이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놀랄만한 일이에요. 나 어저께 처음 알았네요. 정말로 문양에 보니까, 아르메니아 국장에 보니까, 그 노아의 방주가 있네요. 여기가 옛날에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의 연방 국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낙과 망치, 소련을 상징하는 그 엠블렘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가 이
여기 공화국, 여기가 공화국 광장이거든요. 여기를 공화국 광장이라고 해요. 공화국 광장에 가면 이 엠블렘을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뭐 구글 검색하면 보이지만, 이미지 검색하면 보이지만 실제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네? 보니까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저게 좀, 저기 이제 독수리와 사자가 있고, 저기 그 가운데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노아의 방주, 배가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이게 이 아르메니아의 국장이에요. 아르메니아 국가의 그 문양이죠. 엠블렘이에요, 엠블렘. 그래서 저거보다 좀 더 낮은 데 있는 거를 한번 또 찾아보니까 여기 또 있더라고요. 여기 또 있어요. 아까 저거보다는 좀 낮은데요. 리퍼블릭 오브 아르메니아 가문먼트. 여기가 무슨 관공서 건물인 것 같아요. 관공서 건물에 저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 저기 가면 또 있어요. 저기 가면 또 있어요. 이게 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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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순수하게 아르메니아 글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저 맨 가운데 산이 있고, 더 확대를 해볼까요? 맨 가운데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배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배가 하나 놓여 있죠.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응? 신기하죠? 네? 노아의 방주가 이 아르메니아라는 국가의 그 엠블렘이 될 줄이야. 네? 엠블렘이 될 줄이야. 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는 이게 지금 여기 코카소스 산국에 속하잖아요. 코카소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코카소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코카소스 이 지역을 백인의 성지라고 해요. 좀 더 이따 지나야 되겠네. 백인의 성지라고 한다 이거죠. 백인들의 성지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 일대를 백인들의 성지라고 하는데, 이 백인들의 성지인데, 이 코카소스 산맥, 코카소스 삼국 중에서 가장 이 백인들의 성지에 가까운 나라를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뭐 아르메니아가 아닐까 싶어요. 뭐 조지아라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나라 조지아라 그러기도 하는데, 아르메니아가 더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 나라 국장에 이렇게 노아의 이 방주를 집어넣었잖아요. 뭐 조지아도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조지아는 좀 그 아라라산이랑은 좀 멀어요. 아무래도 아라라산이랑 가까운 데는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예요. 터키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인간의 계보가 말이죠. 이 대가 다 끊일 뻔한 거를 노아가 그 자기 자식들 그리고 그 아내들, 그 자기 아내 다 태워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이 이어지잖아요. 대가 끊기지 않고 인간이 멸종하지 않고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데 그 노아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죠. 셈, 함, 야벳. 누가 가장 장자냐, 누가 가장 막내고,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세 아들이 있었다 이거죠. 셈, 함, 야벳.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성경에서는 왜 이 아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나 몰라요. 노아도 아내가 있었고, 셈, 함, 야벳 다 아내가 있었거든요. 다 거기 다 승선 인원이에요. 근데 왜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피라라는, 데칼리온의 아내 피라라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의 며느리 피라 기록했잖아요. 근데 왜 기록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제 인류가 이제 다시 이어지는 거죠. 인류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셈의 족속들은, 셈의 후예들은 그 중동 아랍 이쪽으로 퍼졌고, 이게 뭐가 뭐지? 여기 지금 박물관 입구거든요. 박물관 입구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함의 아들은 저기 그 북아프리카 쪽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쪽으로 퍼졌고, 그 야벳의 아들은 인도 유럽 쪽으로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쫙 또 이렇게 인류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셈의 후예들이 이제 거기 이제 중동 땅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 솔로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나오고, 그렇게 계보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백인의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를 황인종을 몽골로이드라고 하고, 흑인을 니그로이드라고 하고, 백인을 이쪽 지명, 그 코카소스, 여기 지명 이름을 따가지고 코카소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백인을 코카소이드라고 해요. 흑인 니그로이드, 황인, 저 같은 황인을 몽골로이드라고 하죠.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백인만 있는 게 아니고 흑인도 있고, 저 같은 황인도 있는데, 블랙도 있고 옐로우도 있는데, 화이트만 인간이냐? 그러면 이 몽골로이드 저 같은 사람은 그 세 아들 중에서 어느 계보에 이어지냐? 이걸 설명하려다 보면 설명이 아주 억지스러워져요. 좀 말이 안 되는 설명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노아의 방주에 그 어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정말로 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인류의 계보가 그 세 아들을 통해서만 이어졌겠어요, 그게? 설마 그랬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그 과학적으로, 인류사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최초의 인류는
최초의 인류는 북아프리카다. 지금의 뭐 이디오피아 뭐 요런 쪽. 그게 이제 언제냐? 그럼 그게 언제냐? 그게 이제 한 200만 년 전, 아니,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 요럴 거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래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확하게 이제 학명으로 얘기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예요. 거기 아파렌시스라는 어떤 지역에서 발굴된 어떤 인간의 그 흔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오스트랄로, 이 남쪽이란 뜻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가 남쪽이란 뜻이잖아요. 오스트리아, 그 동유럽에 있는 데 가까운 오스트리아는 동쪽이란 뜻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남쪽이란 뜻이에요. 남쪽 땅의 원숭이, 피테쿠스 원숭이. 남쪽 땅에 살던 원숭이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근데 그들의 그 뼈에 이 화석이 발견됐다는 거죠. 아파렌시스라는 곳에서.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의 기원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들이 그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동 땅을 거쳐서 아시아 땅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저 북아메리카로 건너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남미로 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인류가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인류학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설명이 더 이 어떤 진실은 아니더라도, 진실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루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아르마니아에 오니까 이렇게 멋진 여기 공화국 광장이 있고, 근데 참 여기가 참, 여기도 굉장히 그 유서 깊은 나라예요. 유서 깊은 나라예요. 아르메니아. 우리한테는 참 생소한 나라지만 아주 그 유서 깊은 나라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저기 많네요, 여기에. 투어할 곳이 엄청 많아요. 투어할 곳이. 아주 그냥 멋진 그 유적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는 땅이래 가지고 그 건물들 있잖아요. 건물들이 엄청나요. 여기 보면은 아르메니안 투어. 아르메니안 투어. 우리 TV 뭐 세계 테마 여행, 테마 기행, 무슨 걸어서 세계까지 오면 다 이런 데 가잖아요. 이런 데. 엄청난 데가 많아요, 여기. 근데 저는 시간 있으면 가겠는데, 여기 가려면 또 뭐 이런 차를 타고 또 몇 시간씩 가야 돼요. 힘들어요. 이 차 타고 다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포기했어요. 조금 포기하고. 근데 대신 이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만도 이 볼 게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도 가야 될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 안에서만 또. 그래서 여기서 좀 둘러보려고 해요.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인을 제가 딱 한 명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미국 갔을 때 그 미국의 그 주간지들이 온통 이 여자를 가지고 그냥 그 파파라치들이 찍어가지고 막 그냥 대서특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여자가 어디 갔다 킴 카다시안이요. 킴 카다시안. 엄청나게 유명한 여자예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근데 여기 아르메니아 출신이라고 하네요. 아르메니아에서 태어난 건 아닌데,
아르메니아 그 계열의 그 부모를 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계열의 미국인이죠. 응? 그야말로 그 퀸이 노래하는 그 팻 빠른 걸 있죠. 팻 빠른 걸 you make me rock and roll along. 팻 빠른 걸. 이 엉덩이가 뚱뚱한 여자들이 나를 막 들썩들썩하게 만든다. 뭐 그런 그 퀸의 그 아주 멋있는 노래인데 그 킴 카다시안이 그런 여자죠. 지금도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가로. 응? 여전히 미모를 과시하면서 응? 큰 그 엉덩이를 그 아주 그냥 아주 그 매력을 발산하면서 살고 있죠. 꽤 빠른 걸. 이 여자가 뭐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도 아니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여자예요. 모델을 좀 해는. 근데 아주 키가 작은 편이죠. 55점 넘어요. 키가 1m 55점 넘는데 근데 이게 이 여자가 이 엉덩이가 엄청나게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여자의 어떤 그 섹스 비디오가 유출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사장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근데 이 여자는 그걸 통해서 섹스 비디오 유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그 엄청난 인물이 됐어요. 여기 출신이에요. 아르메니아 출신. 그래서 여기 오니까 그 좀 킴 카다시안을 닮은 이렇게 여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인간의 계보 인통기를 제가 이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그 근거는 이 아르메니아의 그 국장이, 그러니까 이 국가의 문양이 노아의 방주가 있더라. 국장에, 그 국장에. 그래서 그 인간들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진다. 그 성경에서 기록된 인간들의 계보 중에 그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그 노아잖아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로부터 다시 시작되잖아요. 인류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인류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 인통기, 신통기에서 제가 이제 말을 딴 인통기라는 글자를 써서 설명을 했어요. 소락경, 소락수트라 박희철이었습니다.